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노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일단은 비트 시황을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글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레드스톤 100% 상승 적중. 제가 레드스톤을 왜 저평가이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나타났고, 그리고 알트코인의 순환 랠리가 임박됐다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올렸던 글인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건 사진이고요. 69.1K 부분에 있을 때 비트코인은 한 70K 부분에서 다시 67K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71.4K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69.1K 때 그래서 71.4K를 뚫기 전에 67K 때는 다시 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축소를 가져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 71.4K를 뚫으려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부분에서 뚫고 나와서 70K까지 올라온 후에 67K 때까지 밀린 후에 다시 재차 71.4K를 도전하러 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어제 저녁 8시 35분에 이렇게 또 올려드렸어요. 미결제 약정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67K 때 도달 후에 약행보 후 71.4K 도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결제 약정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미결제 약정 사진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살짝 밀리고 있었는데 미결제 약정이 조금 강하게 조금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67K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그대로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여기에서부터도 71.4, 73.5K까지 반등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오면 밀릴 것이다. 62K 부분에 왔을 때도 73.5, 76K까지 올라올 것이다. 당연히 올라왔고요. 여기에서 밀릴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밀렸고 다시 76K, 78K까지 올라올 것이다. 다시 또 올라왔고요. 이 세부적인 여기에서도 방향성을 맞춰드렸고 이렇게 비트 시향을 유튜브 멤버십 회원방 어, 배추도사 등급에 가입하시면 7,990원인데 매일매일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니까 그 부분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본론으로 넘어와서 71.4K 부분을 돌파 후 마감하게 된다면 돌파 마감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의 출발, 모멘텀이 굉장히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승의 크기가 71.4K 부분을 돌파해 나간다면 여기에서 살짝 밀렸다가 결국은 84K, 85.4 그리고 90.6K, 91.6K, 90.5K, 91.6 그리고 많이 올라가게 될 시 93K, 94K까지는 올라오는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부분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은 4월 5일경 비트코인은 큰 회복기로 접어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은 M2 글로벌 통화량, M2 글로벌 통화량이 선제적으로 증가했다. 이 부분은 위험 자산에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 유동성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10주에서 12주, 많게는 15주 뒤에 이 효과를 위험 자산이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M2 글로벌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 효과를 보는 시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말씀을 드린 비트코인은 큰 회복기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왜 4월, 5월경, 3, 4월 비트코인의 회복 시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냐라고 했을 때 SSR, RSI에서 가매도 영역을 터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가매도 영역을 터치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추세 반전이 크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태도 마찬가지로 가매도 영역을 찍고 크게 추세 반전 그리고 최근에 80K를 찍고 98K까지 반등을 했을 때도 가매도 영역을 찍었었다. 그리고 60K를 도달했을 때 가매도 영역을 터치를 했다. 그래서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까지? 이 SSR, RSI가 가매수 영역을 찍을 때까지는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미결제 약정을 말씀드렸고요. 미결제 약정이 현재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 것은 연쇄 청산 물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결제 약정 수치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옴으로써 롱 물량이 연쇄적으로 청산하게 되면서 급락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의 가능성이 현재 낮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미결제 약장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은 크게 하락하는 경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이 현재 작용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 더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왜냐하면 ESR 규제 완화 이 부분은 제가 월 초부터 그러니까 26년도 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4월 1일부터 전 은행 대상으로 ESR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동성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 게시물에 올려놨는데 4월, 9월은 굉장히 유동성에 큰 해를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알트코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드스톤 코인 195원대 매수했던 코인이었죠. 제가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기일 때 매수하는 걸 보여드렸고 매도하는 것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레드스톤은 3월 21일 날 제가 이 여기 가격일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코털도사 멤버십 회원방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어요. 3월 21일 날 공유 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라클 기능 코인 그리고 주요 수익원은 하이퍼 리퀴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팔중앙화 거래소 거기에서 지금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거래 폭주 이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한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리고 STM이라는 회사 RW 토큰화된 주식, 부동산, 채권, 금, 은 등 모든 데이터 부분을 말이 고이네요. 데이터 회사를 인수해 월가 회사, 금융회사 등 데이터를 공유해주며 API 이용료로 연간 이 정도의 추가 수익을 번다. 그리고 하이퍼 리퀴드에서도 하루 평균 이 금액만큼의 수익을 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순수익률이 아주 큰데 이렇게 1.2배 수준이다. PR로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 700억이라는 점을 대입하면 굉장히 PER이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오라클 이렇게 시총 매출 대입 시 30배 수준이다. 얼마나 저평가인지 판단된다라고 했던 부분 3월 21일 날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297원, 331원 자리는 빠르게 올 수 있는 영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엿대죠. 여기 195원일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올 가능성 200 여기 구간 현재 보시면 여기 구간에 그대로 왔죠. 여기 구간에 그대로 왔고 양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레드스톤을 분할 매도하고 다른 안 오른 코인에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고 했던 부분은 당연히 오르면 오를수록 리스크는 커집니다. 차라리 안 오른 코인들을 조금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외에도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조금 오를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 코인을 설명한 게 있어요. 요번에 토보컨트라는 부분이 등장하면서 저메모리 고효율을 뜻하죠. 그러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러면 고메모리 칩들이 조금 덜 필요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났을 때 조금 눈여겨볼 만한 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올려놨고 지금 현재 한 15%가량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게 목표가에 오게 된다면 제가 같이 공유하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이 71.4K를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알트코인들의 회복 시기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알트코인들은 차트가 거의 대부분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박스권을 이탈했죠. 아크코인인데 박스권을 이렇게 이탈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부분은 조금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왜냐하면 박스권 부분을 이탈 마감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 매도 물량, 개인들이 물려있는 물량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고 밀림 후에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 박스권은 위 상단은 조금 매물 하러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크코인의 주요 매물대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여기, 여기 매물대와 그리고 여기 매물대. 그, 그러니까 크게 올라왔고 지켜주던 라인 이탈했고 이렇게 많이 조금 물려있는 구간. 그리고 그 다음 위에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가서 지켜주던 라인을 이탈 마감했다. 한번 실패했고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여기 구간에서 좀 크게 밀릴 수 있다.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외의 말은 지금 현재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중동 리스크로 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요인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 이 말은 즉슨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외부 요인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수요가 조금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매수 수요가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크게 튀는 이유가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크게 튑니다. 즉, 시장이 외면하고 있을 때 적은 매수로라도 크게 오른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그런 형태의 상승이 나타난 이유예요. 이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갑자기 막 튀어오르는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조금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모르게 조금 크게 튀는 모습들이 알트코인들에서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중동 리스크에 대한 완화가 있었고, 그런, 그러면서 이제는 시장이 조금 불안 단계에서 최악을 반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미래를 반영하는 시기로 조금 바뀌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실마리가 보이게 된다면 그때부터 턴어라운드 현상이 크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코스피도 6% 올랐다. 이 부분이 억눌려져 있다가 외부 요인으로 억눌려져 있다가 턴어라운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회복을 한다면 알트코인들은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더 많이 회복하게 되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대까지는 조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ESLR이 이 부분을 크게 만들 것이다라는 부분은 저는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유동성이 굉장히 뭐 공급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ESLR 규제 완화, 은행들의 규제 완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뭐 대출을 많이 내줄 수도 있고 뭐 국채를 많이 사는 수요층을 만들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ESLR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은행이 진입할 수 있게 새로운 밸브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26년도 초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찰스 슈왑이라는 그 부분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2분기에.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찰스 슈왑이라는 은행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조금 유명한 곳입니다. 1경 가까이를 융통하는 회사인데, 그 찰스 슈왑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 다른 은행들도 속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상품을 어, 증권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도미노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이 가능했던 건 ESR 규제 완화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26년도 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ESR 규제 완화가 된다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ESR 규제 완화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기보다는 주식 상품, 그러니까 스트레티지 같은 DAT, 비트코인 암호화폐 축적 기업을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은행가들이 찰스 슈왑이 스트레티지 주식 보유량을 늘리는 부분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은 주요 핵심 중에 하나가 구금융과 신금융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패권 경쟁이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스트래티지, 뭐 DAT, 비트코인 자산 축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리플, 비트코인
리플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코인베이스 거래소, 크라켄 거래소 등이 되는데, 그런 구금융은 말 그대로 은행들, 기존에 있던 은행들이에요. 이렇게 신은행과 구금융 간에 조금의 싸움의 설전이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싸움은 살기 위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그렇게 논쟁 중에서 중간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어 가고 있죠. 이 클래리티 법안이 결국 통과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빨리 상품으로 만들어서 신흥은행과 구금융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의 가속화는 굉장히 커질 거고요. 이렇게 은행 쪽으로 이제 규제라는 부분에서 이제 사업의 확장 부분으로 바뀝니다. 사업의 확장 분야로 조금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어떻게 될까요?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미국에 추진하고 있는 법들이 규제의 명확성, 그리고 증권에서 조금 자유롭게 만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혜를 보겠죠. 특히나 이더리움, 그다음 그 외에 메이저 알트 뭐 에이다 코인이라든지 에이다 코인 제가 잘 보시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급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근데 이 부분은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통과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미래를 묻고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없다. 이렇게 시장에 무관심할 때는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71.4K 부분을 강하게 뚫고 나간다면 이 부분이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승의 시작점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2월 달부터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SLR 규제 완화는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 있는 밸브를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서 제가 게시물에 올려놨어요. 이거 부분을 올려놨는데 4월 5일 날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4월 9월까지 이어지는 유동성 흐름, 4월 1일부터 ESLR 규제 완화가 시행 중에 있다. 4월은 미국의 원래 종합소득세를 내는 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 정부 계좌 TGA로 자금이 흡수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은행에 있는 돈이 소득 납세 때문에 미국 은행 계좌로 흡수되고요. 그러면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이 축소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라든지 대출해준 부분을 빨리 해소하려고 하거나 지급준비금을 늘리기에 들어간다. 대출 내주는 걸 줄이거나, 즉 시중에 현금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원래 나타나야 되는데 ESLR 규제 완화 때문에 이런 영향이 줄어들었고, 4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시중에 돈이 마르는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완충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 5월 중순, 5월까지 지급되는 세금 환급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리고 트럼프의 원 빅 뷰티풀 법안, 이 부분은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러니까 세법이 달라졌어요. 이 법안 때문에. 그래서 세금 환급금이 기존보다 1000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되고요. 예전보다. 이와 별개로 은행이 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이게 세금 환급금이 개인 은행들로 들어가죠.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은행들은 이 돈을 예금을 갖다가 뭐 지급준비금 6%만 놔두고 대출을 내주거나 이런 형태로 나가죠. 그러면 이 대출이 나간 형태가 또 개인 은행들로 가고, 다시 예금 6%만 나가고 다시 대출로 나가죠. 이렇게 경제 승수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만 돈이 들어와도 이렇게 조금 시중에 돈이 많이 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와 플러스로 ESR 규제 완화 부분이 자기 자본 비율이 감소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더 크게 증대됩니다. 이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서 더 시중에 돈이 더 풀리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5월부터는 굉장히 크게 증대가 될 건데, M2 글로벌 통화량을 잘 보세요. 그때부터 증가가 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저도 판단할 건데, 그 부분들이 시장에 바로
위험 자산에 바로 효과를 내기보다는 3개월 뒤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3개월 뒤부터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3개월까지는 이 유동성 흐름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6월에서 9월 사이를 제가 보는 이유가 6월에서 9월, 10월까지 뭐 11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유동성 효과를 그때까지 이 유동성 효과의 장세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큰 틀을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중동 리스크로 조금 이런 부분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현재 유동성은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가 나타난다면 비트코인은 6월에서 9월, 10월에서는 비트코인 126K를 넘는 조금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동성 막판 후반기 장세에서 나타나는 어,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52로 확장되는 단계, 지금 확장이 됐죠. ISM 제조업 지수가 52로 확장이 되면서 개인들이 돈이 조금 많아지는, 노동자들의 지갑이 풍부해지는 시기로 전환됐다. 그 말은즉슨 어, 개인들이 돈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알트코인들의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개인들이 조금 기관들이 조금 참여를 많이 하게 된다면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대장주의 이더리움이라든지 투자 비중이 높게 되지만 그래서 이때까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만 우구장창 오르는 장세가 그 이유 때문이었고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부터는 확장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알트 쪽으로 조금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